반갑습니다. 저 메가스터디에서 수리논술 맡고 있는 백이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제가 사실은 이게 수리논술 선생님만 이렇게 나오는 때로 나오는지 모르고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은데 아유. 보통 이 시기에 이제 어머님들 만나 뵙는 자리가 많죠. 이제 어제도 목동 갔다가 뭐 이제 내일 여기 분당이어서 여기 말이 조심스러운데 내일은 또 분당 러셀에 설명회거든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중계되는데 잠깐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어머님들을 만나 뵙는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들 지금 어차피 논술 그게 뭔데 우리 애 해야 돼 막 이렇게 막연한 그런 느낌 그런 막연함들로 가지시는 불안감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해소해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떤 오해들 정확히 지피지기해서 우리 백전백승합시다. 이게 뭔지 제대로 알고만 간다면 오늘 저는 성공입니다. 뭐 이런 컨셉으로 제가 좀 설명회를 좀 해볼까 했는데 오늘 논술 선생님만 이렇게 세 명이 때로 들어오는 이 시국에는 제 수업의 어떤 좀 다른 점, 차이점, 비교할 점 뭐 이런 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 앞에서 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제가 좀 혹시 겹치는 얘기 있으면 오오오오오 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이고야 저희는 그 프린키피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여기 우리 존경하는 논증과 치론 선생님들도 이제 좀 오래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프린키피아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지금 2010년부터 했죠. 2010년부터 했고 프린키피아는 2005년부터 했고요. 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결국 지금 저랑 이제 주축으로 남아 있는 뭐 이제 그 연구소 꾸리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때부터 다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역사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뭐 오래됐다 뭐 이 정도 뭐 그래 제가 이게 이 시장이 너무 웃긴 게요. 어머님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메인통에 제가 이제 그 강남대성도 나가지 않습니까? 강대에 계신 선생님들 수리논술 선생님 전체 시대인재 전체 메가스터디 전체에서 제가 아직 막내입니다. 이게 참 그쵸. 이게 슬픈 얘기인데요. 이게 이렇게 급격히 망해갈 줄 몰랐죠, 저도. 그 논술이 지난 5년간 내려만 왔어요, 사실. 어머님들 올해 이제 다시 좀 반등의 어떤 그 기미들이 보이고 있고 아마 그래서 더 관심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신규 강사가 막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 강제 막내 뭐 시대인재 한 분 계세요. 저보다 어리신 여자 선생님 한 분, 뭐 그분 빼고는 그 메인 통이라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세 개잖아요. 여긴 미탐이지. 근데 하여튼 뭔가 검색해서 나오는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뭐 서지연 선생님이라고 시대인재 빼고는 제가 아직도 막내인 좀 슬픈 이 시장 이제는 내년부터 날아오르리라 뭐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어머님들한테 한마디 딱 진짜 가슴에 빡 새겨 놓을 수 있다면 저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가 지금 그래 논술 어떤 반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거보다 사실 어머님들이 더 지금 갈급하게 좀 확실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건 진짜 우리 애가 여기 그 프린트는 다 해서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논술 선생님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입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수업합니다를 보이시는 게 조금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서 그냥 드린 거고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수업했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게 저도 이게 요즘 세대에 자꾸 맞춰가고 싶어서 이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요즘 애들은
저희 때처럼 막 우리는 막 정석 7번 보면 막 대학 붙는다 뭐 이걸로 계속 보고 돌리고 또 보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도 겹치고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인스턴트 시대가 되면서 애들이 보고 버리고를 이제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 합니까? 애들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저 매일 교재 그 올 때마다 교재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간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가 이제 들어있는 게 요게 상반기부터 이제 진행되는 모든 수업에 이제 매회 봉투가 하나씩 나갈 거고 그게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학습지 개념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아 얘네가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구나 뭐 그 정도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거는 제가 좀 많이 드렸네요. 요거 하나 문답으로 알아보는 수리논술 합격 수기, 그 다음에 대입 전형한 자료집은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메인 PT 자료로 좀 어머님들이랑 얘기하고 오늘 좀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메인 PT 자료로 저는 얘기를 진행을 해볼 거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어머님들이랑 좀 뭔가 이렇게 하나 딱 메시지 하나 강력하게 좀 남겨드릴 수 있다면 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뭐 이제 우리 애가 뭐 어떤 반에 어떤 레벨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전에 이 어머님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아직 많으시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애가 논술 전형에 재능이 있긴 한가 이게 준비해서 대체 가능한 거긴 한가 뭐 하면서 수능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논술 이렇게 일주일에 뭐 3시간씩 3시간 반씩 이게 좀 너무 부담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함이 좀 먼저 해결되는 게 제일 최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 한 해 입시 전략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큰 틀, 뼈대만 제가 좀 명확하게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논술이 결국 우리 입시 체제가 그래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논술 지원장에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논술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논술 준비를 잘해서 들어가는 입시 체제가 아니죠. 결국 논술 지원 장수, 논술을 결국 몇 장이나 쓰느냐는 논술 잘하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현실은요. 우리 9장의 원서 접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 6개, 정시 3개. 그러면 그 9장을 얼마나 냉정하게 정말 자기 분석을 통해서 접수 전략을 짜느냐 이게 이제 올 한 해 어머님들이랑 저랑 정말 머리 쥐어짜서 고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것일진데 수시 6장을 만약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결국 논술 지원 장수는요. 우리나라 입시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생부 지원선이 결정하죠. 학생부 지원선으로 여기 고3 어머님들 계시면은 사실 3학년 1학기까지는 보셔야 될 거고 뭐 졸업하신 뭐 애기 그 학부모님께서는 뭐 이미 끝났을 거고 자, 좀 냉정하게 우리 애가 학생부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이 정도면은 그냥 재수하고 말지. 이건 안 쓸 거야. 뭐 싶을 수도 있고 학생부로 그 지원선이 아니면 뭐 그렇게 썩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 정도면 뭔가 안전빵이라고 보통 말하죠. 안정 지원으로 뭔가 한 2장. 보통 학생부를 안정 지원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고요. 좀 더 자기 레벨에서 조금 더 높여가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점수를 만드는 논술 전형을 좀 더 상향 지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선이면 안정 지원으로 한 2장 정도? 그러면 논술 4장. 아까 얘기처럼 이 정도면 나는 안 가고 말지 싶으면 6논술. 결국 우리나라 입시 체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10년, 15년 지금 이 입시를 상담을 하고 뭐 애들 성적 쭉 통계 내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논술 지원 라인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논술에 재능이 있어서 없어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좀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나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 이후에 어머님들이랑 저랑 3월, 4월, 5월, 6월 이제 7월부터는 정말 마지막 실전 과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냉정한 점수들을 받아보겠죠.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어머님들이랑 고민을 해야 될 그 지점이 뭐 어느 정도를 쓸지 어디가 가능한지 그런 건 그 다음 얘기고, 결국 1번은 논술 지원 장수는 학생부가 결정한다. 이게 우리나라 입시 체제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거를 동의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애가 결국은 논술을 쓸지 말지, 논술의 가능성이 있을지 말지, 이런 거는요, 좀 이렇게 고민이 정확하게 순서가 없으면 뺑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저는 논술 지원 장수는 지원 유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학생부 지원선에 입각해서 보시는 거. 뭐 그럴 순 있어요. 우리 애가 좀 아직 미적이 좀 덜 다져져서 겨울방학엔 좀 힘든데, 또는 겨울방학 때 일단 좀 맛을 보고 3, 4월에는 좀 모의고사에 좀 집중한 뒤, 그리고 나서 5, 6월에 또 뭐 결국은 또 애들 또 들락날락 하는 게 또 3월 모의고사 보니까 이제 갑자기 후달려 가지고요, 선생님 모의고사 좀 더 다지고 올게요. 뭐 이런 친구들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국 현실은 그럴진데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잊지 말자. 결국은 수업 참여를 못하고 뭔가 마음을 답답할지언정 마음이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막 그럴지언정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해야 된다. 이게 그런 마음이 일단 정해지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의 현실에 맞추어서 이번 달에는 좀 논술 좀 쉬어야겠는데, 좀 더 많이 투자해야겠는데, 이게 바뀌어가면서 전략을 짜는 거지. 이 대전제가 흔들려 버리면은 모든 게 순환되더라고요, 고민이.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학생부로 갈지, 저는 이번 겨울 방학 들어가면서 좀 냉정하게 1, 2학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컨설팅 같은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뭐 담임 선생님 상담 뭐 어떻게 해서든 좀 냉정한 선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이 고민들이 우리의 3월, 4월 중간고사 끝나고 5월 정도에는, 그때는 좀 냉정하게 이 선 완벽하게 좀 잡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올 1년의 전략입니다. 일단 이게 1번. 그럼 이걸로 이제 논술 지원 장수가 결정이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학습 전략은 짜야겠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머님들 결국은 원서 접수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저랑 또 많이 또 싸우면서 또 결정해 나가야죠. 그 기준을 잡는 논술 지원 대학 라인, 사실 이걸 또 논술 성적이 결국은 100% 작용하진 않아요. 뭐가 더 훨씬 더 메이저한 포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죠. 논술 전형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서 논술이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으니 저도 좀 슬프긴 한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겪게 될 이 대한민국 입시 체제에서의 논술입니다. 그러면 6급형 정시 지원선이 나올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학습 스케줄로 저랑 공부를 하시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에 원서 접수할 때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건 1년간의 논술 데이터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실 국평 점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논술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결국 국평 지원선이 오이씨 이대로 수능에 가면은 서성안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싶은데 서성안을 논술로 쓰진 않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입시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뭐 1년간의 플럭추에이션을 봐서 정말 좀 하방 제일 못 봤던 모의고사 기준해 가지고 안정 지원으로 논술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논술은 좀 더 이렇게 한 칸, 두 칸 높여 가지고 쓰는 건데, 그 한 칸, 두 칸 높이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의 어떤 논술 성적 1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얘는 대수가 좀 약한데요. 그럼 대수에 좀 더 집중해서 내는 학교도 있고, 또는 기하,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 무조건 기하지 않습니까? 기합니다. 예, 동의를 구하고 난리죠. 근데 뭐 어쨌든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근데 이 학생의 성적의 어떤 그
뭐라죠? 테트리스 하듯이 뭐 아구를 맞추면서 제가 지원 전략을 짜주는 게 이제 9월 달에 어머님들이랑 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적 누적 데이터를 보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얘는 계산이 복잡한 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강한데, 얘는 뭔가 일단 제시문이 길면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럼 학교별로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세상이 다 상대적인 거라 사실 어려워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쉬워서 붙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들 뭐 무슨 얘기인지 더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애한테 좀 더 맞는 스타일이 뭐냐,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스타일 얘기입니다. 이거는 학교별로 이런 게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출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결국은 얘를 스타트 지원 가이드라인 선을 삼아 가지고 그러면 논술 지원 라인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뼈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동의하시고 논술을 쓸지 말지, 그러면 논술 쓰겠네, 논술 해야 되겠네. 공부를 할 때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이거는 1년 동안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 상황마다 이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전제는 안 흔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시 뺑뺑뺑뺑뺑 돌아버려요. 고민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서 결국에 수능이랑 논술 공부를 같이 해 나가면서 결국 이제 수능 우리 애가 논술을 써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는다면 1번.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수능 논술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논술 우리 애 지금 부담돼 가지고 학원까지 일주일에 3시간 반은 좀 무리인. 그러면은 뭐 저는 뭐 보셨겠지만 저는 인강도 지금 가보시면은 메가스터디 인강 제가 2010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인강으로 커리를 짜줄 수도 있는 거고 애 상황에 맞춰서 우리 그 비율을 조절해 나가는 거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고요. 결국 좀 너무 힘들면 이번 달에는 그냥 좀 줄여서 1시간만, 뭐 이번 달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뭐 이번 달에는 모의고사 점수가 좀 너무 안 나오니까 일단 여기에 좀 집중해 보자.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조절이 되는 거고, 하지만 대전제는 흔들리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수능과 논술을 같이 가져가다 보면 이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같이 가져가는 거는 대전제. 근데 같이 가져가다가 그게 6평이 지나고 9평이 지나면 9평 보고 나서 다음 주가 원서 접수지 않습니까? 수시 원서 6장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 라인을 잡자. 이게 1년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략들을 짜셔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뭐 찬찬히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이제 좀 건조한 말투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결국 메인 전략, 뭐 서브 전략 되어 있는 게 결국은 논술이 이런 식의 어떤 입시의 의미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이제 메가스터디 전지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전지점, 그다음에 제 강남대성, 두각 뭐 여기 다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반 레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 레벨마다 이제 한 명씩 수능으로 갔으면 어느 정도 가는데 논술로 여길 갔어요 하고 좀 수강 후기 같은 거 이제 붙여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되게 보기 좋은 사례를 선별해 놓은 거니까 알아서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쭉 그런 사례들, 결국 수능이랑 논술 그래서 같이 가자. 뭐 이게 누가 논술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이다. 뭐 보여드리는 자료들이고요. 이 메인 PPT 자료를 만들 때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논술 전형에 대한 오해들을 깨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퀘스천들을 짜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중간에 거는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뭐 정확한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결론은 그거죠. 우리 애가 뭐 어떤 전형으로 우리 애가 주인공인데 괜히 전체에서 논술이 몇 프로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연대를 가는데, 우리 애가 건대를 가는데, 뭐 경희대를 가는데, 뭐 고대를 가는데 제일 유리한 전형이 뭐냐? 상대적으로 우리 애한테 뭔가 이렇게 더 상대 우위에 있는 걸 찾아가는 게 맞지. 전체에서 뭐 우리가 제비 뽑는 것도 아니고 전체에서 3%니까 어이씨 그럼 너무 좁은 문 아니야? 가 아니라 우리 애를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셔라. 뭐 그 얘기입니다. 결국
3%냐 10%냐 3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전형이 이 전형보다 더 유리하냐 마냐의 문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게 또 자꾸 이렇게 할 말이 계속 늘어나네.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아마 올해 논술에 관심이 확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는 고대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연고대 라인을 기본으로 좀 기저로 이제 베이스로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논술을 제끼고 생각하지는 못할 올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가 논술이 부활이 되면서 이렇게 뒤로 입학처장님들이랑 뭐 이런 썰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게 다 그 왜 28학년도부터 우리 동생 또 계신 분들은 또 28학년도 아마 좀 관심 두셔야 될 건데 그 28학년부터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학들도 예비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되면은 어이씨 수능도 완전히 좀 평가 기준으로 삼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좀 힘들 것 같고 내신은 이제 고교 학점제 이걸로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절대적 기준이 되기 힘들고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 우리 대학의 나름의 채점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자. 그때 돼서 긴급하게 마련하면 힘드니 지금부터 해보자가 고대가 됐고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또 서울대 인문계열에서 그 인문대가 이제 먼저 나서서 우리는 논술을 봐야 하겠다. 서울대 전체 얘기는 아직 합의 안 됐다. 하지만 인문대는 무조건 가져갈 거다. 뭐 이렇게 또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들 분위기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대가 이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대가 25학번들을 뽑으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예요를 모의 형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발표를 한 게 올 여름쯤에 떴습니다. 올 여름에 떴고 이게 아마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문제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네 문제 나왔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상위권들이. 네 문제 나왔고요. 자, 딱 봐도 4번은 확률입니다. 확률 뭐 퍼센테이지 나와 있습니다. 확률 통계. 딱 봐도 3번은 화살표 나오는 걸 보니 벡터 같아요. 예. 뭐 이게 기하 벡터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어머님들 이게 이제 미적분이 수투 미적분이 있고 선택 미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항함수를 위주로 다항함수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수투의 미적 개념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 함수가 그냥 좀 많아진 게 선택 미적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항함수를 통한 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투 미적입니다. and 제가 이제 왜 거꾸로 왔을까요? 1번으로 가면 선택 미적 여기 뭐 사인 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택 미적분이죠. 어머님들 이 문제 구성에서 조금 더 주목해 주실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점수요. 이게 30점 1번 30점 이게 선택 미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투 미적 40점입니다. 기하 벡터 지금 3번이죠. 15점이고요. 소문항이 3-1, 3-2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3-1만 나왔던 게 이제 이번 고대 측 발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 확통 15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무래도 대학들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게 22학년도부터잖아요. 22학번 뽑는 시험부터. 그러면서 대학들도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애들을 선발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지난 3년 22, 23, 24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틀이 잡혔고 고대도 그런 걸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학교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 결국 공통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선택에서의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중, 점수만 봐도 그렇지만 어머님들 뭐 이거는 제가 너무 폭력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해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확률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진짜 기본 예제. 뭔가 수능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 난이도 높은 뭔가 이렇게 킬러라는 말은 하면 안 되잖아. 그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 그런 수준도 안 돼요.
그러면 기하랑 확통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대 문제를 대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대동소이합니다. 기하 확통 심지어 선택 미적까지도 좀 변별력을 줄이는 학교들 많아요. 대표적으로 성대. 전범이라고 발표는 하잖아요. 근데 결국 수원수투만 냅니다. 지난 3년간 그랬어요. 올해도 그랬고 저는 내년에도 전범이라고 발표는 하는데 수원수투에서만 내는 게 거의 이 학교 이제 확실한 방침이거든요. 입학설명회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성대를 위주로 뭐 한양대, 뭐 연대 학교들의 기하나 확통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수능에서 선택한 친구들의 그 킬러 포인트라고 하기에 너무 좀 아래쪽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심지어 선택 미적조차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내려는 경향이 너무 뚜렷하게 느껴져요. 아마 대학들이 이 선택 과목들 사이에서 이 보정을 하기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평가원도 하기 힘들어하는데 선택 과목 뭐 탐구 과목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이게 대학들이 개개별로 이거를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원수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들은 좀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애기들 지금 아직 미적이랑 기하에서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혹시라도 하신다면 좀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마 논술에서는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핸디캡을 반드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미적한 애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대학들이 내는 경향 자체가 아무리 수원 수투에서 비중을 높인다고 해도 결국 선택 미적한 애들이 수투 미적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미적의 어떤 흐름이니까. 그래서 좀 예, 수린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 걸어 주십시오. 지금 대학마다 이제 범위들을 되게 다르게 이제 좀 정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아마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23페이지. 예. 뭐 미리 한번 보시면은 23페이지에 대학별로 어떻게 이제 선택 과목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커리큘럼을 좀 어머님들한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한 3년 해보니까 이제 감 잡혔어요. 아, 얘네들한테 정말 확통을 뭐 심지어 내신도 안 해본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기하 뭐 이게 과목 학교마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 애는 기하를 내신도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 수능에서 전혀 확통을 안 했던 애들한테 이 논술 확통을 어떻게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지가 저한테 이제 좀 그 틀이 좀 짜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확실해지기 전까지 하지 마라가 제 틀의 첫 번째 원칙.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 과학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과학 논술이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연대도 나갔어요. 연대에서도 과학 없어졌고 그러면 3개가 어디죠? 왜 질문을 하고 이렇게 건방지게 3개가 저기 경희대 의치안이랑 그 아주 의예 그 다음에 저기 경북대 의대 의치수약 거기는 의치수 그 다음에 자연계열 경북대 자연계열 딱 요렇게만 남아 있고 저기 뭐야 연대가 빠졌지 연대가 빠졌고 이거 3개 남아 있고요. 아 지금 내가 하나를 까먹은 느낌인데 근데 뭐 어쨌든 거의 없다. 중앙대도 없어졌어요. 예, 중앙대도 없어졌고 예. 뭐 하여튼 이건 이제 기하확통과 결이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하확통이랑 과학논술은 좀 결이 같아가지고요. 결국 1년 동안 이 논술을 위해서 기하확통 과학논술을 공부를 겨울에 3월에 4월에 시키는 게 이게 결국 모티베이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학습 효율도 안 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거 공부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거기 과학논술 없는 데만 쓰는 경우도 생기고
기하 공부해놨는데 기하 결국 없는 데만 극단적으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우리 애는 그러면은 뭐 지르는 걸로는 기하는 너무 좀 내신도 안 해봐가지고 좀 벡터만 봐도 화살표만 봐도 경기가 알러지 반응이 나. 그러면 뭐 카이 같은데 뭐 약대 같은데 뭐 이런 데 쓰고 성대는 뭐 진짜 수원수투만 나오니까 뭐 이런 확통에 뭐 또 이제 알러지 반응이다 그러면 뭐 연대 미래캠 의에 있습니다. 뭐 부산대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구멍들이 있어서 결국은 필요 없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특정되면 대학이 특정되는 거 뭐 마지막에는 9평이겠죠. 6평을 보고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면은 7월 여름 특강부터 저는 스케줄을 짜줄 거예요. 그 다음에 9평 결국 어디 도망갈 수 없는 그 시기가 된다면 근데 내가 기하를 좀 확통을 써야만 하는 그런 학교들에 쓸 거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를 제가 좀 스케줄을 마련해서 커리큘럼을 짜줄 겁니다. 저는 과학논술, 기하, 확통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학습의 효율적인 측면도 그렇거니와 수능과의 어떤 연계성을 생각해봐도 저는 이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일 좀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뭐 그런 좀 제 지난 3년간의 경험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대 문제를 보여드린 건 딱 그 정도 의미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뭐 지금 이게 제 수업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논술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는 얘기들이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니까 결국 어머님들 이게 좀 저랑 1년 동안 공부하고 제일 행복한 애들이 결국은요. 이게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한데 결국 9평을 보고 우리 연구소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애가 자기는 로봇공학이 꿈이래요. 의대는 별로 자기는 안 가고 싶대. 근데 9평을 봤더니 선생님 제가 연고대 공대를 굳이 논술로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행복한 얘기라 좀 그래요 말. 그런데 또 의대는 안 가. 그럼 얘네들이 나랑 1년 동안 논술 공부를 하고 되게 좀 이상한데 논술을 지원 안 하는 애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제가 제일 행복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저의 뭐 광팬이 되기도 하고 우리 연구소 와서 일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서요. 수능에 도움 많이 됐어요. 뭐 이 얘기가 사실은 논술을 진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논술을 어떤 이제 좀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술을 고등학교 수학이 웬만큼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상의 비욘드 고등 수학, 고교 수학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완전히 좀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능 1년 동안 논술 저랑 1년 동안 하고 수능에 도움이 받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왜? 우리가 결국 수능 준비를 한다 해도 결국 2점짜리 3점짜리 그 형성평가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 그 20문제 25문제 그 문제들 때문에 학원을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4점 뭐 이제 변별력 문항들 4점의 제일 최후의 그 5, 6문제 때문에 1년 동안 수능 학원들을 수능 수학 학원 수업들을 듣는 거라면 결국 제 논술 수업은 그래요. 2점짜리 3점짜리에 도움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 4점짜리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어떤 핵심은 양치기의 문제가 이제는 그 공부량의 변별 그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마지막 4점 그 5문제, 6문제의 그 변별은 결국에 공부의 관점의 문제가 됩니다. 이 단원과 단원의 콜라보가 좀 한 단원에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뭐 미분 단원, 그 다음에 저 앞에 극한, 적분 얘네가 어떻게 결부가 돼 있느냐 여기에 수열 껴들어가면 난이도 빵빵빵 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문제 유형별, 트렌드별, 문제 풀이 스킬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 애들 이런 거 잘해요. 뭐 여기 뭐 3차 함수면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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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뭐 1대 루트 3이고 이런 거 막 외워서 풉니다. 저는 이거 강력하게
수학이 아니다라는 말로 좀 수학과 수학이 아닌 걸 구분 좀 하자. 수학이 아닌 그냥 문제풀이 기술에 불과한 걸 수학으로 혼동은 하지 말자. 이 얘기 되게 강하게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아예 그냥 수능이 너무 이제 고인물 파티가 돼버리면서 주 어떤 뭐 이거는 외워두면은 요즘 작년 수능에 되게 도움이 됐어 하면서 외우게 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교과서에 있는 이런 건 교과서에 없으니까요. 얘가 1대 루트 3이다. 이런 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럼 저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저의 과목이고 철저하게 그거 안에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우리 교수님들 교과서 그대로 보고 베끼면서 문제 만드는데 거기에 채점 기준이 부합하게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답만 찍어 맞추는 수능식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맞으면 4점이고 틀리면 빵점이니까. 오히려 교과서 밖에 거를 더 많이 하는 수업이 수능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없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수능 수학 설명회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비율 관계가 어쩌고 n축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 어쩌고 사실 교과서에 하나도 없는 얘기들 그건 저는 수학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수학은 대체 뭔데? 어머님들 교과서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왜 썰이 막 풀려져 있다가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단원마다 이렇게 박스 쳐놓은 데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정의, 정리, 공리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교과서에 있는 정의, 정리, 공리가 무엇이고 그것만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그것만 이용해서 논리 펼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정의, 정리, 공리, 명제들만 가지고 펼치는 논리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한 줄 한 줄의 어떤 논리의 완결성들 그거를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시험은 수학 시험이고요.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얘가 정의와 정리 이 단원에 이 과목에 정의, 정리, 공리가 뭔지를 아냐 모르냐에서 지금 일단 시작부터가 달라지는 저는 몰라서 틀린다고 생각하지 수학 논술만큼은 이거 글쓰기 이게 정의, 정리, 공리도 모르는 애들한테 글쓰기 훈련 시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저의 아마 수업 자체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반기에 그래서 개념 메시지 전달이 메인입니다. 저는 수능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은. 수능처럼 개념을 쌓는 과정이 상반기고요. 과탐, 생명과학, 화학, 화원 이런 거 보면은 개념 과정이 있고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프린트물에서 보시면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메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32페이지에 제 1년 어떤 커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저는 수능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좀 설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7월 여름방학 특강부터 시작하는 실전 모의고사 반 서바이벌이라고 흔히들 하죠. 모의고사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는 제 과정 커리큘럼 이름으로는 더 파이널 12라고 되어 있고요. 12주 과정으로 실전 과정을 영역별 능력들을 철저히 체크하는 그런 실전 과정이 이제 여기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요 누적된 분포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원서 접수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엔 뭐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념 과정이거든요.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랑도 이제 다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개념을 제가 워낙 중시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풀 수업으로 지난 몇 년간 좀 진행을 해봤어요. 왜 수능 선생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상반기에 이제 애들한테 1시간 반씩 막 좀 쓰고 2시간 강의하고 이런 스타일이 이게 너무 비효율인 거예요. 애들은 결국
정의, 정리, 공리에 대한 어떤 감조차도 없어요. 이게 수학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수능 수학 시간에 스킬들 위주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게 수학인 줄 알아요. 문제풀이. 수학과 수학이 아닌 거를 구분을 못하는 게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이 아닌 거를 배우면서 이걸 수학 공부했다고 자기가 쳐버리거든요. 이러면은 예제, 기본, 유제 뭐 이런 게 풀리니까. 그러면은 공부한 게 답을 골라내는 데는 유용하니까. 근데 저는 이 정의, 정리, 공리에 의거한 논리 체계 만들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고,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메시지 전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막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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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1대 루트 3 이런 거 외워가지고 푸는 애들한테, 걔네들은 심지어 인티그랄 정적분 계산을 정적분 안 하고 푸는 법에 환호하고 열광하잖아요. 그런 걸 스킬이라고 하고,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이 너무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풀어 제끼던 애들을 와가지고 써봐봐, 생각하는 법을 키우자. 저는 되게 좀 공연불에 가까운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는 강력하게 좀 제가 가진 개인적 가치관이고, 수학은 몰라서 틀립니다. 근데 결국 모른다고 하면 또 어머님도 오해하시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우리 애 고등학교 수학 공부 열심히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재수학원 뭐 이게 이런 데에서 설명해도 그런 반응 많아요. 우리 애는 지금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뭐 몇 년째인데, 그 걔네들 보고 새로운 어떤 수학 뭐 하니까 뭐 몰라서 틀린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논술은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말고 그 이상의 새로운 건가? 아니,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교과서는 정의, 정리, 공리들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다. 근데 문제풀이 유형이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 이게 아닌 새로운 기술로서 풀어 제끼는 그런 거에 우리 입시 체제가 너무 열광하는 지금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 기술에 너무 매몰이 되어서 수학과 수학이 아닌 걸 구분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의 문제다. 저는 여기 교과서로 돌아가서, 애들아, 야, 수투 교과서의 증가함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 그걸로 애들은 그냥 막연하거든요.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향하면 증가해요, 이러고 있어요. 미술한단 말이에요. 수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감각, 필, 센스 이런 말로 치부되는 그 수많은 논리적 비약, 이거를 걷어내고 철저하게 수학만으로 논리를 펼치는 연습, 이게 저는 논술이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국평 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자네는 하산하거라 하고 내려보내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수능에 도움이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결국 수능 시험의 30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3, 4문제, 4, 5문제 정말로 단원의 컬라보가 돼야 되는 그 의미들이 정확히 벌즈아이 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제 수업이. 단원마다의 그 기존 논리들, 그 기저에 깔린 논리들을 저는 철저하게 애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이게 논술 수업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이랑 똑같이 매칭해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얘기, 1, 2월 그 다음에 3, 4월 특강까지는 개념이다. 근데 그 개념이 좀 나선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인강 커리큘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좀 재미없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교과서랑 정확히 매칭이 돼요. 고1 수학 수리논술, 수원수투 수리논술, 선택미적 수리논술, 선택기하 수리논술, 선택확통 수리논술에 대한 정말 교과서 매칭되는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가는 어떤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효율이, 애들이 1, 2월 내내 고1 수학 이러고 있으면은 좀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형식을 취했냐면은 좀 나선 형태로 수학의 두 축, 대수와 기하. 근데 그들을 컬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는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미적분학. 그러면 대수, 기하, 그리고 함수, 해석의 영역, 요거를 뺑뺑뺑뺑 도는데 고1 내용에서 고2 내용으로 점점 심화돼서 대수, 기하, 해석, 대수, 기하, 해석, 대수, 기하, 해석을 시즌별로 1, 2월 특강 따로, 3, 4월 특강 따로, 5, 6월 특강 따로, 이렇게 시즌별로 나선형으로 계속 결국은 대수, 기하, 해석을 계속 돌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선택 미적의 내용들이 좀 뒤쪽에서 따라오는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서 상반기 커리큘럼까지는요. 요거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하 확통 뺍니다. 싹 다 빼고요. 선택 미적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하 선택자들은 수능에서 기하 선택자들은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뭐 그런 얘기 드릴 거고 마지막에 12주 여기에서 정확한 냉정한 진단들 내려서 구평 원서 접수 잘하자. 그 뒤에 수업이야 뭐 심플합니다. 그 뒤에는 그냥 학교별로 내가 지원한 대학 그냥 그 이름이 박혀진 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뒤로 가면 심플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상반기는 수능처럼 개념을 닦자. 하반기 아유 그때부터 실무해야지. 서바이벌 해야죠. 냉정하게 그 시험장을 실제 시뮬레이션 돌려야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반기에 개념 메시지 전달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저는 그래도 긴장감을 부여하려면 시험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봉투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험 본 결과 저는 이제 러셀 전지점 우리 연구소에서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러셀 전지점 그다음에 강대 지금 재종반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선택 재종도 이제 선택해서 수리 논술 많이 해요. 선택으로 돌렸어요. 정규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 그다음에 두각학원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을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봐서 데이터를 내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1시간 반 시험을 보면은 90분 시험 대략 90분 정도 지금 메인 학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시험에 대한 데이터는 진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 상반기에는 개념 전달의 메인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30분 테스트로 긴장감 부여를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좀 약한 거, 좀 강한 거를 테스트하면서 취약한 게 뭔지 이런 거를 누적 데이터로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3시간 수업 30분 테스트입니다. 뭐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면 좀 더 그 차이점들 뭐 이런 게 좀 더 디퍼런스들이 좀 느껴지시면 좀 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렇게 개념 위주로 그 개념 위주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반 레벨이 이제 무슨 의미냐 사실 뭐 연고대반이고 의치대반이라 그래서 교과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걸 가르쳐요. 뭔 차이냐? 그냥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냥 빠르고 그냥 팍팍팍 넘어가면서 애들과 눈빛을 마주치면서 오케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은 문제를 푸는 반이 의치대반. 똑같은 수학 교과서를 하는데 좀 더 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도 많이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더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봐주는 게 좀 아래 명문대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저랑 지금 분당 미탐 여기 지점에 유홍조 선생님이랑 저희 연구소에서는 2명이 좀 나올 거고요. 그렇게 지금 원장님이랑 얘기가 됐고 그 유홍조 선생님이 B반, 제가 A반, 윗반, 아랫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1등급, 2, 3등급이 밑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학 이름이야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될 거니까 뭐 1등급, 2, 3등급 이러면은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2명이 성반이 된다면은 뭐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레벨로 분반하고 싶다. 이게 다른 모든 지점이 이게 2명이나 3명이 복수로 출강하는 학원들은 그렇게 레벨을 나눠서 가고 있고 뭐 그렇지 못한 현실상 뭐 아닌 학원들도 있긴 한데 분당 미탐은 어떻게든 레벨 나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은 할 거고 그러면 대충 중요한 얘기는 지금 다 드린 거 맞죠? 이게 천천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논술 설명회에서 많이 할 거니까 그 얘기만 좀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게 어머님들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냐? 꺽하면은 뻑하면 100대 1이고 아이씨 뭐 이번에 제일 센 데가 어디였더라? 뭐 성약 같은데 진짜 뭐 600대 1씩 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우리 지성인 문명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 노름에 놀아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들 제일 중요한 뭔가 이렇게 기준은 결국 작년에 우리 애가 가고 싶은 학교 그 학과의 논술 합격 점수를 보시라. 뭐 아까 고대 문제도 보셨겠지만 뭐 마지막 페이지쯤에 여기 카페 있어요. 여기 한번 좀 가입을 미리미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의무감으로 좀 전 국민에게 좀 공식 자료실, 밴드는 형광색 자료실이고요. 이렇게 복습 영상이라든지 보충 영상 같은 거, 보충 자료 올리는 데라면 이거는 저는 좀 의무감 가지고 하는 좀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입니다. 논술에 대한 모든 게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아무래도 이게 좀 폐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서점 가가지고 논술 관련해가지고 저는 100원도 안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만큼 논술 관련 서적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다못해 연대 기출문제집 조차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 제가 학교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매년 업데이트 작업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의무감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카페는 미리미리 가입을 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카페 들어오셔서 그걸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애가 뭐 어디가 목적이야. 근데 논술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머님들이 결국 그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안 가는 놈 이렇게 모가지 부여잡고 이 수업 강의실 들어오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모티베이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애가 뭐 한양대 뭐 또는 성대 글밤에 뭐 이런 데가 목적이야. 뭐 그러면 작년 성대 글밤에가 봤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풀려주세요. 그리고 그 점수 합격 그 학교 그 학과 점수를 보여주세요. 이게 50대 1이니 100대 1이니 에이 뭐 로또 뽑으러 갑니까? 뭐이씨 그 점수 못 맞아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아시죠?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 그 학교 그 학과 시험장에 모인 애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시에서 그 학교 그 학과에 못 갈 것 같은 애들만 와요. 또 이 밑에 최저 안 되는 애들도 또 걸러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비슷한 애들이 모이게 돼 있고 저게 50대 1 저러잖아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라고 아시죠? 저기 합격 점수 같은 것도 막 아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다. 한양대 뭐 어디 전기공학이다. 그럼 68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점수가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합격생 최종 등록자들 평균 점수거든요. 그러면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가 저거라면 컷은 대략 60점 초반에서 50점 후반, 60점 초반일 거예요. 그러면 애들 점수가 생각보다 다 비슷해요. 55점, 57점, 56점, 58점, 55점 이렇게 종 모양으로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 맡아가지고 5점 더 받는 법, 10점 더 받는 법. 이게 수능이라는 객관식 시험에 대한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평생 동안. 그러다 보니까 100점에서 까져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너무 고정화돼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생각보다 비슷한 애들이 거기서 거기인 애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러면 55점, 56점, 52점, 55점 이런 애들이 싹 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걔네들 5점 더 받아서 50명 제낄 수 있는 시험장이 50대 1 시험장 5점 더 받아서 100명 제끼는 시험장이 100대 1 시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 논술은 어렵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점 1점 더 부분 점수들 모아서 합격하는 이 정직한 시험 뭐 논술 그 자부심 하나로 여기까지 좀 살아남고 버텨왔습니다. 그런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경쟁률 보지 마시라. 2대 1이어도 절반은 떨어진다. 결국 합격 점수를 보는 게 조금 더 이성적인 거 아니냐. 어차피 제비 뽑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뭐 마지막으로 좀 드려봤고 그걸 위해서 좀 필요하다면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6평 요 라인 지나고 나서는 그때는 카페 꼭 들어오셔서 우리 애기들 지원한 대학별 뭐 육문술이야. 그러면 문제집 6개, 해설집 6개 그렇게 다운받아서 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대략 논술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건 맞을까요? 제가 너무 이게 길어져서 좀 이렇게 너무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 아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뭐 인사 말씀을 하신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요거 마지막에 우리 카페랑 밴드 아까 거기에 보시면 카톡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카톡은 사실 학생들 질답용이었는데 지금 어머님들 질답밖에 없으니까요. 요거 활용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학생들은 밴드로 사실 소통 더 많이 하고요. 카톡은 어머님들이 더 많아요, 사실. 여기로 또 성적 문자 매주 갈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피드백은 매주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리 테스트 본 거 플러스 채점 기준, 어디에서 몇 점이 까였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빨간 펜으로 여기에서 이걸 덜 써가지고 까이고, 이런 것들을 매주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이 학습지 어차피 문제, 뭐 자료, 해설 뭐 이런 거는 다 같이 매주 들어갈 거니까 뭐 그 피드백 자료가 봉투에서 이제 매주 나갈 거고, 어머님들한테는 문자로 톡으로 나갈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대충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뭐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네, 지금 혹시 뭐 못 물어보신 거 나중에 생각나시면 여기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백이인이었습니다. 예.